자, 인사드립니다. 자, 안녕하세요. 예, 잘 지냈습니까? 많이 추워졌습니다. 저 윗지방은 굉장히 춥던데. 자, 지난 시간에 우리 탄력성 했던가요?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거 간단하게 정리하고, 그 다음에 오늘 공부할 내용으로 갑니다. 지난 시간에 저하고 여러분은 수요의 가격 탄력성, 그 다음에 수요의 소득 탄력성, 교차 탄력성, 공급의 가격 탄력성,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수요 가격 탄력성을 중심으로 공부했었어요. 수요 가격 탄력성이라 하면 가격이 변화할 때 수요량이 변하는 정도를 우리는 수요 가격 탄력성이라고 했습니다. 가격이 1% 변화할 때 수요량이 3% 변화했다. 그러면 수요 가격 탄력성 몇입니까? 3. 그렇습니다. 동영상으로만 공부하신 분들도 집중하셔야 됩니다. 탄력성은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가격이 10% 변화할 때 수요량은 30%가 변화했다. 그러면 수요 가격 탄력성이 3이다. 변화는 몇 가지가 있습니까?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변화했다. 이 말은 가격이 상승하거나 가격이 하락했다. 이 소리예요. 그러면 가격이 10% 변화했다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가격이 10% 상승했다. 가격이 10% 하락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면 가격이 10% 상승을 하면 수요량은 30% 감소한다. 이렇게 해야 됩니까?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은 뭐하니까? 감소하니까. 지금 되고 있나요? 그래요. 반대로 가격이 10% 하락했답니다. 그때 수요량은 증가해야지. 가격이 하락했으니까 수요량은 증가해야 돼. 그런데 탄력성이 3이 되려면 가격이 10% 하락하면 수요량은 30% 증가한다.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면 수요 가격 탄력성 몇이다? 3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 공식은 가격 변화율에 대한 무슨 변화율? 수요량의 변화율이었습니다. 반대로 쓰면 틀려요. 분수식을 읽을 때 반대로 읽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수가탄. 저는 이제 수가탄이라고 표현한다고 했어요. 수가탄, 수요 가격 탄력성 공식. 이게 가격이거든. 가격 변화율에 대한 무슨 변화율? 수요량의 변화율이었습니다. 수요량의 변화율. 반드시 율로 나와야 돼. 수요량의 변화량이다. 가격 변화량이다. 그렇게 되면 틀려요. 율로 나와야 됩니다. 퍼센트로. 이렇게. 이게 수요 가격 탄력성이었습니다. 그러면 수요의 소득 탄력성은 가격 대신에 뭘 쓰면 돼요? 소득을 써버리면 돼요. 소득을. 됐습니다. 그 다음에 교차 탄력성은 여기 가격이 해당자의 가격이 아니라 다른 자의 가격이요.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럴 수 있어요. 자, 수소탄은 공식이요. 수요의 소득 탄력성. 가격 변화율이 아니라 무슨 변화율? 소득 변화율. 여러분 이거 외우셔야 됩니다. 여러분 시험에서 반드시 거의 제 생각에는 반드시란 말은 틀렸고 제 생각에는 아마 수요 가격 탄력성과 수요의 소득 탄력성을 줄 겁니다. 그러면서 수요량 변화율을 물어볼 거예요. 분명히. 그러니까 이거 외우셔야 돼요. 그 다음에 수요량의 변화율입니다. 변화율. 그 다음에 교차 탄력성이 있었어요. 수교탄 그러는데 수요의 교차 탄력성이 있었습니다. 수요 교차 탄력성 차자 빼고 다 똑같게 하죠. 수교탄 있었습니다. 수요 교차 탄력성은 해당 제하가 아니라 다른 제하입니다. 예를 들어서 X제 가격이 변해요. X제 가격이 10% 변화했다. 1% 변화했다. 그러니까 X제 가격 변화율에 대해서 다른 제와 Y제의 수요량 변화율 얘를 우리는 교차 탄력성이다 이렇게 합니다. 역시 율입니다. 그러면 공급의 가격 탄력성으로 가볼까요? 공급의 가격 탄력성으로 갑니다. 공급의 가격 탄력성으로 가면 가격은 똑같네요. 그럼 수요량 대신 뭐? 공급량. 그게 공급의 가격 탄력성 공식입니다. 자, 이거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 주실 거. 그 다음에 수요 가격 탄력성 크기를 했습니다. 수요 가격 탄력성 크기 수가탄의 크기 0부터 무한대 사이 값을 갖는다. 기억나시나요? 그래요. 그래서 0부터 무한대 사이 값을 갖는데 그게 몇 가지? 5가지 구간으로 나눠봤었습니다. 자, 탄력성을 계산했더니 탄력성이 1이었답니다. 탄력성 1이면 이름을 뭐라고 하고 단위 탄력적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요. 자, 탄력성을 계산했습니다. 탄력성을 계산했는데 얘가 1보다는 크대요. 근데 무한대보다는 작더래요. 예를 들어서 탄력성이 2랍니다. 2. 탄력성이 2다. 탄력성이 1보다 눈곱만큼 더 크면 뭐라고 했어요? 탄력적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2번은 그냥 탄력적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탄력성을 계산했더니 탄력성이 무한대가 됐습니다. 1보다 크네. 그런데 완전히 커서 완전 탄력적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4번. 4번은 탄력성을 계산했습니다. 탄력성을 계산했는데 탄력성이 0보다는 큰데 1보다는 작더래요. 예를 들어서 0.5입니다. 0.5는 0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죠. 그 탄력성이 1보다 작다. 그럼 뭐라고 한다고? 비탄력적이다 그래요. 비탄력적이다. 그냥 제가 B에다 동그라미만 칠게요. 탄력성을 계산했습니다. 근데 탄력성을 계산했더니 0 나왔답니다. 그러면 1보다 작으니까 비탄력적이라 하고 완전히 작으니까 뭐라고 해요? 완전 비탄력적이라 한다. 됐습니다. 자, 탄력성 1이면 단위탄력적. 단위탄력적입니다. 그럼 탄력성 1일 때 특징이 나왔습니다. 탄력성 1이다. 무엇과 무엇이 똑같다? 가격 변화율하고 수요량 변화율이 똑같다. 가격이 10% 변화할 때 수요량도 10% 변화가 있다. 그러면 탄력성 몇이다? 1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수요 가격 탄력성이 1이다. 1이면 단위 탄력적이다. 특징은 가격 변화율하고 무슨 변화율이 똑같다. 수요량 변화율이 똑같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실 것. 똑같다. 그러면 가격이 10% 변화했다. 수요량도 10% 변화한다. 수요 가격 탄력성 몇이다? 1이다. 이름은 뭐다? 단위 탄력적이다. 되셨나요? 예, 됐습니다. 33페이지 내용입니다. 우리 책. 그래요. 자, 그 다음에 34페이지 가면 그림도 있고 그래요. 자, 그런데요. 여기서 이어서 할 겁니다. 자, 이어서 여기까지는 복습이었습니다. 여기까지는 복습이었고 이제 오늘 공부할 내용 지금부터 하는데 이어서 할 겁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를 제가 여기다 적어 볼게요. 학습 목표. 첫 번째, 탄력성 결정 요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탄력성 결정 요인. 얘도 시험에 매우 빈번하게 출제되는 겁니다. 탄력성 결정 요인. 그 다음에 탄력성까지 끝나면 수요 공급 이론이 끝나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경기 변동을 갈 거예요. 경기 변동. 경기 변동에서는 경기 변동의 유형하고 측정 지표 이 정도까지만 하게요. 이번 순환에서는. 자, 그 다음에는 부동산 시장이라는 게 있어요. 부동산 시장의 기능과 부동산 시장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정도만. 오늘 여기까지만 공부할게요. 여기 이제 부동산 시장의 특징. 우리 시험에서 특징, 특자가 들어가면 그러면 거의 시험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의 특징, 부동산의 특성, 특자 들어갔네요. 그러면 시험에 출제합니다. 부동산 시장의 특징 시험에 출제하고 부동산 경기 변동의 특징도 있어요. 그것도 곧잘 시험에 나옵니다. 부동산 가격의 특징도 있어요. 특자가 들어가면 시험에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됐어요. 오늘 이거 할 거고 그럼 이제 탄력성 결정 요인 하기 전에 이어서 하는데 수요 가격 탄력성 크기는 0부터 무한대 사이 값을 가져요. 그런데 수요 가격 탄력성은 무엇과 무엇의 관계입니까? 수요 가격 탄력성은 무엇과 무엇의 관계? 가격과 수요량의 관계예요. 그러면 수요 가격 탄력성을 떠나서 저하고 여러분하고 가격과 수요량의 관계를 배웠는데 가격과 수요량의 관계 가장 먼저 뭘 배웠습니까? 가격이 변하면 수요량이 변화한다. 그걸 뭐라고 그래요? 수요량의 변화라고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 변화를 배우고 나서 수요에서 번호 2번 수요량 결정요인을 했었습니다. 수요량 결정요인을 하면서 수요량 결정요인은 무수하게 많다. 그런데 두 개로 나눠보면 가격과 가격 이외의 요인은 나눠진다. 그러면서 이제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 변화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3번이 뭐였냐면 수요량을 결정하는 요인은 무수하게 많은데 가격 이외의 요인은 그대로 있고 가격과 수요량의 관계만 봅시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가격과 수요량의 관계 무슨 관계에 있다? 반비례 관계에 있다. 그걸 뭐라고 그랬어요? 수요 법칙이라고 그랬어요. 수요 법칙. 수요 법칙이 3번이었어요. 번호 3번이 수요 법칙이에요. 수요 법칙은 가격과 수요량의 무슨 관계? 반비례 관계, 마이너스 관계. 그걸 수요 법칙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수요 법칙을 그림으로 표시하면 뭐가 된다고 그랬습니까? 수요 곡선이었어요. 그러면 여기 수요 가격 탄력성도 봐봐요. 수요 가격 탄력성도 가격과 수요량의 관계예요. 가격과 수요량 관계. 가격과 수요량의 관계를 그림으로 표시하면 뭐가 돼요? 수요 곡선. 다시 가격과 수요량의 관계를 말로 표현하는 게 수요 법칙이야. 가격과 수요량이 무슨 관계 있다? 반비례 관계 있다. 그걸 그림으로 표시해라. 좌표 평면상에 나타내라. 그게 뭐예요? 수요 곡선. 그래서 우하향하는 형태로 나타났다. 마이너스 기울기를 가졌다. 됐나요? 그래요. 그러면 수요 법칙, 수요 곡선 모두 다 가격과 수요량의 관계. 그러면 수요 가격 탄력성은 가격과 수요량의 관계. 수요의 소득 탄력성은 가격과 수요량과 뭐의 관계? 소득과의 관계.
수요 가격 탄력성은 가격과 수요량의 관계. 그 가격과 수요량의 관계를 그림으로 표시하면 뭐예요? 수요 곡선. 따라서 이 수요 가격 탄력성 크기에 따라서 뭐가 결정되냐면 수요 곡선의 형태, 수요 곡선의 기울기가 결정돼요. 다시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 크기에 따라서 뭐가 결정된다고요? 수요 곡선의 형태, 수요 곡선의 기울기가 결정돼요. 자, 지금부터 그걸 할 거야. 오늘 수업은 여기서부터 시작이에요. 자, 좋습니다. 그러면 자, 결론적으로 먼저 말할게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수요 가격 탄력성이 탄력적일수록 탄력적이다. 탄력적이란 말은 탄력성이 크다는 소리죠. 그래요? 탄력성이 1보다 크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탄력적일수록 기울기는 작아요. 기울기는 작다. 이걸 증명을 하면 그러면 여러분 더 머리 아파요. 증명하면 더 머리 아프니까 그냥 단순하게 수요 가격 탄력성이 탄력적일수록 기울기는 작다. 그러니까 탄력성과 기울기의 크기는 무슨 관계에 있다? 반대로 가고 있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다시요. 탄력적일수록 기울기는 뭐다? 작다. 기울기가 작다는 소리는 수요 곡선이 완만하다는 소리예요. 완만. 이런 곡선은 완만하다. 곡선은 완만하다. 이제 이게 1월달 되면 제가 증명을 할 거야. 증명. 근데 지금은 증명할 필요 없어요. 증명하면 더 힘들고 증명하기 위해서는 계산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계산하면 여러분 힘들어지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기초이론 시간에는 탄력성의 크기와 기울기의 크기는 무슨 관계에 있다? 반비례 관계에 있다. 반비례 관계에 있다. 자, 여기다 하나 더 써봅시다. 탄력성과 탄력성의 크기와 기울기의 크기는 반대다. 이게 이 말 자체는 시험에 나오잖아요. 이 말 자체는 시험에 나오지 않은데 작년, 재작년, 작년부터 해서 3년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탄력성의 크기와 기울기의 크기가 반비례 관계에 있다는 것을 우리 시험에서 출제합니다. 그러니까 응용해서 출제해요. 여러분들은 탄력성의 크기와 기울기의 크기는 반비례 관계에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할 거. 자, 지금부터 이제 수요 곡선을 그려낼 건데요. 그냥 증명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증명하지 않고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몇 번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하는 거야. 증명하면 더 쉬울 텐데. 근데 증명하는 과정이 더 힘들어요. 그러면 단순하게 그냥 여기서는 그런가 보다 하시라고. 자, 우리 지금부터 이제 여기 5개 탄력성 있는데 수요 곡선을 지금부터 다 그려낼 거야. 그러면 탄력성이 무한대다 이렇게 쓰는 게 무한대예요. 이게 무한대 맞죠? 그러니까 무한대를 이렇게 쓰는 사람 있을까요? 이렇게? 얘는 무한대가 아니라 이거는 팔자야, 팔자. 그러니까 무한대를 이렇게 쓴 사람은 팔자가 그런 사람이야. 지금 이해됩니까? 그래요? 그 다음에 0을 써봐. 0, 0. 여기 0 있네. 0, 0. 0은 어떻게 쓰냐면 0은 이렇게 써야죠. 0을 이렇게 쓴 사람 있나요? 이렇게 쓰는 거죠. 그래요. 그러니까 단순해요. 지금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이건 뭐 논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기억하기 위해서 제가 하는 거야. 그러면 수요 가격 탄력성이 무한대다. 그러면 수요 곡선은 무슨 형태인가 봐봐요. 여러분들이 느껴봐봐. 자, 1번이겠다, 2번이겠다. 둘은 놓여 있잖아. 둘은 놓여 있잖아요. 둘은 놓여 있죠. 그러니까 무한대를 이렇게 쓴다 해봐요. 무한대를 이렇게 쓰면 그러면 수요 곡선 2번이 될 거야. 근데 무한대가 지금 옆으로 들어놓여 있잖아요. 그래서 수요 곡선도 뭐다? 수평선이다 그래요. 수평선. 자, 그 다음에요. 0을 지금 1번하고 2번 있어요. 0을 쓸 때 1번처럼 써요? 2번처럼 써요? 1번처럼 써야지. 그럼 1번처럼 쓰면 수요 곡선이 이렇게 들어놓아야 됩니까? 서 있어야 돼? 서 있어야 돼. 이렇게 있어야 돼. 이렇게. 지금 이해됐나요? 그래요. 얘가 탄력성이 몇이요? 탄력성이 0이야. 그 다음에 얘는 탄력성이 몇이요? 무한대요. 됐어요. 그럼 됐어요. 이렇게. 선생님 증명해봐. 증명 안 된다니까? 증명 안 돼. 증명이 지금 이게 증명이야. 그러니까 수요 가격 탄력성이 무한대다. 그러면 수요 곡선은 뭐다? 수평선이다. 그럼 증명해 보십시오. 무한대는 들어놓여 있으니까. 그게 증명이야. 증명 안 되니까. 그래요? 수요 가격 탄력성이 0이랍니다. 수요 곡선은 무슨 형태? 수직선. 수직선. 그래요? 됐어요. 근데 얘는 증명이 돼요. 얘는 지금 쉽게 증명이 돼요. 수요 가격 탄력성이 0일 때 왜 수요 곡선이 수직선인가를 지금부터 제가 증명할게요. 제가 증명하는데 여러분들은 또 증명을 안 받으려고 그래.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된다고 그래. 그러면 안 되지. 자, 볼래요? 수요 가격 탄력성이 0이라는 소리는 가격이 아무리 변한다 하더라도 수요량이 변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소리예요. 자, 이게 수요 가격 탄력성이 0이야. 저는 한 달에 맥주를 30병씩 수요해요. 한 달에. 그러면 맥주 가격이 1,000원을 하든
2,000원은 올라가든 3,000원은 올라가든 맥주 가격이 500원을 떨어지든 맥주 가격이 한 병에 100원을 떨어지든 저는 언제나 맥주의 수량이 한 달에 30병이야. 그러면 가격은 변화하고 있죠. 가격은 변하고 있는 저의 맥주 수량은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하지. 그러면 저는 탄력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게 수요 가격 탄력성이 0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그래프로 나타내 봐요. 저는 한 달에 맥주 수요량이 30병이야. 이게 수요량이거든. 수요량. 맥주 가격이 한 병에 1,000원이야. 1,000원일 때도 몇 병? 30병이야. 2,000원 올라갔어요. 그래도 30병이야. 3,000원 올라갔어요. 그래도 30병이야. 500원으로 떨어졌어요. 그래도 30병이야. 그러니까 모든 어떠한 가격에도 나는 30병만 수요한다고. 그러면 수요 곡선이 어떻게 돼요? 수직선. 이렇게 되는 거라고. 되셨습니까? 그러면 저는 수요 법칙이 성립하는 사람이 안 하는 사람이야? 안 하는 사람이지. 수요 법칙은 가격이 올라가면 수량이 감소해야 돼요. 맞죠? 근데 저는 가격이 올라가든 가격이 떨어지든 수량이 변화가 없어요. 그러면 이러한 수요 곡선은 수요 법칙이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소리예요. 자, 모든 수요 곡선은 우하향한다. O다 X다. X라고 했잖아요. 일반적인 수요 곡선은 우하향하는 거야. 근데 저같이 이상한 사람은 수요 곡선이 어떻게 나타나요? 수직선으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자의 수요 곡선이 우하향하는 것도 아니고 모든 사람의 수요 곡선이 우하향하는 것도 아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우리는 매우 중요한 것을 하나 알 수 있어요. 아, 수요 법칙이 성립하면 수요 곡선이 무슨 형태다? 우하향한다. 그러면 우하향하지 않는 수요 곡선은 수요 법칙이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렇게 되는 거라고. 이해 되셨습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0이 되면 왜 수요 곡선이 수직선인가는 증명이 됐습니다. 그럼 여기다 한번 써봅시다. 자, 일단 이제 수요 곡선의 형태를 쓸 건데요. 수요 가격 탄력성이 무한대랍니다. 그러면 완전 뭐라고 해요? 탄력적. 수요 곡선 형태는 수평선이었습니다. 수평선. 이게 지금 수요 곡선의 형태예요. 수평선. 수요 가격 탄력성이 0입니다. 그때 수요 곡선 형태는 무슨 선? 수직선 그래요. 그러면 수요 곡선이 수평선이나 수직선이라는 소리는 수요 법칙이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 소리야. 안 한다. 한다. 자, 여기 단위 탄력적이다. 수요 가격 탄력성이 단위 탄력적이다. 역시 증명이 필요 없고 시험도 나오지 않을 겁니다. 수요 곡선은 직각 쌍곡선 형태로 나타나요. 직각 쌍곡선. 그 다음에 여기 보실래요? 탄력적이면, 탄력적이다. 탄력성이 크면 기울기는 뭐한다? 작다. 수요 곡선은 뭐하다? 완만하다는 소리예요. 완만하다. 그러면 2번하고 4번을 비교해봐요. 2번은 탄력성이 2고 4번은 탄력성이 0.5입니다. 2번하고 4번 중에서 어디가 탄력적? 2번이 탄력적. 2번은 탄력성이 2잖아요. 2번은 탄력성이 2고 4번은 탄력성이 0.5야. 그럼 어디가 더 탄력적? 2번이 탄력적. 탄력적이면 기울기는 뭐하다? 완만하다. 작다. 그럼 여기다 뭐라고 쓰냐면 완만 그래야 돼. 수요 곡선이 완만하다 이 소리예요. 완만하다. 그 다음에 4번은요. 비탄력적이죠. 그러면 탄력적일 때는 완만하면 비탄력적일 때는 뭐예요? 급경사 그런다고. 급경사. 자, 4번 탄력성이 0.5면 탄력성이 적은 겁니다. 적죠? 그러면 탄력성이 작으면 기울기는요? 크다. 기울기는 크다요. 기울기는 크다. 자, 이게 기울기가 있나 봐요. 어떤 게 기울기가 큰가 봐요, 여러분들. 1번하고 2번 중에서 어디가 기울기가 커요? 1번이 더 기울기가 커요. 그래서 얘는 지금 기울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얘는 기울기 없는 거야. 그럼 얘는요, 가장 기울기가 큰 거라고. 그럼 기울기가 가장 크다. 지금 수직선이죠. 기울기가 가장 크면 탄력성은 가장 작아야지. 탄력성과 기울기는 뭐예요? 반대로 가니까. 반대. 탄력성의 크기와 기울기의 크기는 반대잖아요. 그러면 5번 탄력성이 가장 작아요. 5번은 탄력성이 가장 작다. 그러면 기울기는 가장 크다. 자, 1번 탄력성이 가장 커요. 기울기는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탄력성과 기울기는 무슨 관계에 있다? 반대로 가고 있다. 탄력성과 기울기는 무슨 관계에 있다? 반대로 가고 있다. 그럼 탄력적이다. 이 말은 기울기는 크다 작다? 작다는 소리야. 탄력적이다. 탄력성이 크다. 기울기는 뭐다? 작다. 기울기가 작으면 곡선의 형태는 완만하다. 되셨나요? 그래요. 그러면 이게 이제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야.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크기도 0부터 무한대 사이의 값을 가져요. 그러니까 공급의 가격 탄력성 계산했더니 무한대가 나왔습니다. 이름은 똑같아. 이름은 다 똑같아요.
공급의 가격 탄력성을 계산했더니 1 나왔대. 1. 그러면 이름을 뭐라 한다? 단위 탄력적. 똑같아. 똑같습니다. 똑같고. 그러면 공급의 가격 탄력성 크기에 따라서 공급 곡선이 결정될 거야. 수요 가격 탄력성 크기에 따라서 수요 곡선의 형태가 이렇게 결정됐어요. 공급의 가격 탄력성 크기에 따라서 공급 곡선이 결정돼. 공급 곡선은 가격과 공급량의 관계를 그림으로 표시한 것. 공급의 가격 탄력성도 가격과 공급량의 관계. 그러니까 공급의 가격 탄력성 크기에 따라서 뭐가 결정된다고요? 공급 곡선의 형태, 기울기가 결정돼요. 수요하고 똑같아. 수요는 얼추 되는데 공급을 오니까 여러분 좀 이해 안 될지는 모르지만 그래요. 또 들을 거니까 그냥 부담 없이 들으시라고. 탄력성과 기울기는 크기는 무슨 관계에 있다? 반비례 관계에 있다. 반대로 가고 있다. 탄력적이다. 탄력성이 크다. 그럼 기울기는 작다. 기울기가 작다. 기울기가 작다는 소리는 수요 곡선의 형태가 뭐다? 완만하다는 소리야. 완만하다. 여기 있네. 탄력적이다. 탄력성이 크다. 기울기는 작다. 그럼 곡선은 완만하다. 공급도 그대로 적용. 공급도.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0부터 무한대 사이 값을 갖는다. 그런데 5개의 구간으로 나눌 수 있다. 공급의 가격 탄력성을 계산했더니 1 나왔다. 이름은 단위 탄력적이라고 한다. 그럼 이 단위 탄력적일 때는 가격이 10% 변하면 공급량도 몇 % 변한다? 10% 변한다. 이 소리예요. 공급의 가격 탄력성을 계산했더니 탄력성이 1보다는 크지만 무한대보다는 작다. 탄력성이 2 나왔다. 그러면 1보다 크죠? 탄력적이라고요. 거기도. 공급에도. 공급의 가격 탄력성을 계산했더니 0.5 나왔다. 1보다 작죠? 그냥 비탄력적이라고 그래. 공급의 가격 탄력성을 계산했더니 탄력성이 0 나왔습니다. 이름은 완전 비탄력적. 탄력성이 무한대가 나왔다. 완전 탄력적. 이름은 똑같아. 똑같아. 근데 이제 여기 공급 곡선의 형태가 나와야지. 공급 곡선의 형태 똑같아요. 1번, 2번, 4번, 5번 똑같아요. 다만 이것만 달라요.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1이면 단위 탄력적이라 한다. 이거는 똑같아요. 근데 공급 곡선은 직각삼각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만 달라진다. 그건 즉 쓰지 않겠지만 일단 공급은 놔두고 여러분 수요에서만 이것만 기억하시라고. 다시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 크기는 0부터 무한대 사이 값을 갖는다. 되셨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0부터 무한대 사이 값을 갖는데 5개의 구간으로 나눌 수 있고 탄력성이 1이면 단위 탄력적이라 하고 1보다 크면 탄력적, 1보다 작으면 비탄력적. 무한대가 되면 완전히 크니까 완전 탄력적, 0이 되면 완전히 작으니까 완전 비탄력적. 됐습니다. 탄력성의 크기와 곡선의 기울기의 크기는 반대로 가고 있다. 탄력적이면 그러면 탄력성이 크다는 소리고 그러면 기울기는 뭐하다? 작다. 기울기가 작다는 소리는 수요 곡선의 형태가 완만하다는 소리예요. 완만. 자, 여기 보실래요? 수요 곡선을 제가 그려볼게요. 1번하고 2번 그랬습니다. 어디가 탄력적? 2번이 탄력적. 탄력적이다. 기울기는 작다. 완만하다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탄력적이야. 상대적으로 탄력적 그래요. 매우 중요한 말이다. 그럼 얘는 상대적으로 비탄력적. 1번하고 2번하고 비교했을 때 2번이 탄력적. 1번은 비탄력적 그래요. 비탄력적. 그러면 여기서 좀 더 깊게 가볼게요. 1번하고 2번 수요 곡선이란 말이에요. 1번, 2번 수요 법칙이 성립할까요? 안 할까요? 하지. 우하향하면 수요 법칙 성립이야. 1번, 2번 다 수요 법칙 성립이라고. 1번, 2번 수요 법칙 성립. 여기서 좀 더 깊게 가볼게요. 오늘 날씨도 추운데 머리가 한번 지지나 봅시다. 자, 그래요? 그러면 여기는 이제 가격이란 말이에요. 가격, 여기는 수요량이에요. 자, 질문합니다. 가격이 상승하면 2번 수요 곡선은 우측 이동하고 1번 수요 곡선은 좌측 이동한다. 자, 써드려야지. 가격이 상승을 하면 그러면 1번은 좌측 이동하고 2번은 우측 이동한다. 그래요? 그럼 여기 봅시다. 이거 X고 얘는요? 얘도 X입니까? 아, 1은 5고 1은 5고. 자, 그러면 1번에 지금 5도 나오고 X도 나왔어요. 자, 좋습니다. 그럼 2번은요? 2번은 X 나왔습니다. 2번 5 나오신 분, 5 하실 분. 5 없습니까? 다 X입니까? 다시 1번 물어볼게요. 1번은 5입니까? X입니까? 1번, 2번 다 X예요. 둘 다 X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오면요. 자, 이렇게 나왔어요. 3번. 그럼 가격이 상승하면, 상승하면, 1은 우측 이동한다. 이렇게 나왔어요. 이건 O입니까? X입니까? 가격이 상승하면 1은 1번 수요국수는 좌측 이동한다. X라며요. 그러면 1번은 우측 이동한다. 이렇게 되면요. 좌측 이동한다가 X예요. 그러면 우측 이동한다는요. O. X입니다. X예요. 자, 가격이 상승하면 2번은 우측 이동한다가 X예요. 맞아요. 이거 맞아요. X예요. 맞는 말이에요. 그러면 2번은 좌측 이동한다. 이렇게 나왔어요. 얘는요. 얘도 X예요. 아니 선생님, 좌측 이동한다가 X면 우측 이동한다는 O가 돼야 되잖아요. 그게 지금 합리적이잖아요. 그럼 다 X죠. 왜? 가격이 변하면 수요 곡선 자체가 움직인다고 했어요? 안 움직인다고 했어요? 안 움직인다고 했잖아요. 가격이 변화. 가격이 변하면 수요량의 변화라고 했습니까? 수요 변화라고 그랬습니까? 수요량의 변화. 수요량의 변화는 수요 곡선 상의 점이동이라고 그랬죠? 그렇잖아요. 근데 가격이 지금 변했어요. 그러면 1번, 2번이 움직여, 안 움직여? 안 움직이지. 1번, 2번이 우측 좌측 안 움직인다고. 수요 곡선 상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이거.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온다고, 이렇게. 이렇게. 자, 오늘 하나 알고 왔네? 가격이 변하면 수요 곡선 상의 점의 이동이에요. 수요 곡선 자체가 안 움직여요. 그럼 이렇게 나왔어요. 가격이 하락하면 1번은 좌측 이동하고, O다 X다. X. 하락이나 상승이나 가격이 변했잖아요. 그럼 수요 곡선 자체가 움직인다, 안 움직인다? 안 움직인다, 이렇게 하지. 되셨나요? 그래요. 자, 그러면 2번. 인구가 변하면 1번은 좌측 이동할 수 있다. 그럼 옳은 말이에요. 인구가 변하면 수요곡선 자체가 움직이니까. 인구가 변하면 수요곡선이 우측 이동할 수도 있고 좌측 이동할 수도 있으니까. 되셨습니까? 그래요. 잘하셨습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들 저렇게 깊게 나온다는 것을 제가 예시했고 다시 오늘 상태로 돌아갑니다. 수요곡선이 1번하고 2번 있는데 완만할수록 뭐다? 탄력적이다. 완만할수록 탄력적이다.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쓸 거야. 이렇게. 탄력적이다 탄이라 쓸 거라고. 그럼 수요곡선의 형태는 급경사입니까? 완만합니까? 완만. 탄력적이면 완만하다 이렇게 할 거야. 탄완 할 거야. 또 있어. 자, 여기 2번하고 4번 봐봐요. 2번하고 4번 중에서 2번이 지금 탄력적이죠. 그러면 수요 가격 탄력성은 가격이 변화할 때 수요자가 반응하는 정도야. 가격이 변할 때. 저는 아까 맥주 가격이 변할 때 저의 수요량이 변화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잖아요. 그러면 저는 반응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의 반응이 없으니까 탄력성이 0인 거라고. 그럼 반응이 크다. 그럼 탄력성이 크다 작다? 크다. 가격이 10% 변화했는데 어떤 사람은 가격이 10% 변화했는데 갑은 수요량을 50% 변화시키고 을은 수요량을 20% 변화시켜요. 갑하고 을 중에서 어떤 사람이 더 민감하게 반응해요? 갑. 봐. 그럼 갑이 탄력성이 더 크다고. 그러니까 탄력적이라는 소리는 수요자가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소리예요. 민감하게. 무슨 말 됐나요? 가격이 10% 올라갔어요.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량이 감소시켜야 되겠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수요량을 5% 감소시킨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수요량을 50% 감소시켜요. 그럼 수요량이 50% 감소한 게 훨씬 더 민감한 거라고. 그러면 민감하면 뭐예요? 탄력적이라고. 탄력적이면 뭐하고? 민감하다고. 그래서 이렇게 쓸 거라고. 탄력적이면 수요곡선은 뭐하고? 완만하고. 수요자 반응은 민감하다, 둔감하다? 민감하다. 이렇게 탄완민 기억하셔야 돼요. 탄완민. 탄력성이 클수록 수요곡선 형태는 완만하다. 완만하면 기울기는 크다 작다? 작다. 작다. 수요자는 어떻게 반응한다? 민감하게 반응한다. 여기까지는 우리 시험에 곧잘 나왔죠. 여기까지. 탄력적이면 완만하다는 거. 곧잘 나왔죠. 여기는 안 나왔지. 탄력적이면 수요자가 반응이 민감하다. 탄완민. 제 베트남 친구 이름입니다. 실제로 제 베트남에 친구가 있는데 탄완민이 아니라 탄이 있어. 탄. 저보다 한참 어립니다. 근데 어떻게 해서 우연스럽게 그 인연을 맺게 돼서 가끔씩 연락하는데 요즘 연락이 안 되고 있습니다. 탄완민 기억하셔야 돼요.
탄력적일다. 탄력적일수록 수요 곡선의 형태는 뭐다? 완만하고 수요자 반응은 뭐다? 민감하다. 탄완민. 되셨나요? 예,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책으로 와서 34페이지 하단부에 5번 수요 가격 탄력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있을 겁니다. 곧잘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학습 목표 1번 탄력성 결정 요인입니다. 저는 탄력성 결정 요인이라고 썼고 우리 책은 수요 가격 탄력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 이렇게 놨습니다. 그러면 수요 가격 탄력성하고 공급의 가격 탄력성 패턴이 똑같아요. 수요 가격 탄력성에서 탄력성의 개념 나오고 탄력성의 수식 나오고 그 다음에 이런 게 나오거든요. 공급도 똑같다. 그러면 수요 가격 탄력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나오면 공급의 가격 탄력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도 나오겠네요. 그렇지. 그럼 넘어가 봐요. 넘어갈 필요 없어요. 그 35페이지. 바로 옆으로 가봐요. 35페이지 하단부에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나오고 동그라미 1번 의 나오고 동그라미 2번 공급의 가격 탄력성 결정 요인 나왔습니까? 그래요. 자, 수요는 34페이지 하단부에 수요 가격 탄력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라고 써놨고 공급은 공급의 가격 탄력성 결정 요인 이렇게 써놨습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똑같은 말. 저는 탄력성 결정 요인이라고 썼습니다. 곧잘 시험에 나오거든요. 거의 제가 학원할 수 있는데 여러분 시험에서는 한 문제 최소한 지문 하나는 줄 겁니다. 곧잘 나와요. 올해는 안 나왔었습니다. 그러면 이건 무조건 외워서는 안 되거든요. 공급의 가격 탄력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 한 10개 정도 내가 여러분에게 제시할 거야. 그 다음에 수요 가격 탄력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도 한 10개 될 거라고. 근데 그걸 외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외우면 외워져요. 그걸 외울 바에 다른 거 외워야지. 그러니까 지금부터 제가 어떻게 하는가를 유심히 보셔야 돼. 그러면 저렇게 되면 탄력성 크게 영향을 미치구나 이게 될 거라고. 자, 지금부터 이제 우리는 수요 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공급의 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할 건데 공급의 가격 탄력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 한 10개 되는데 다 할 수는 없고 한 5개나 6개 정도는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공급의 가격 탄력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더 먼저 하는 게 더 쉬워요. 여러분 이야기가. 그럼 이제 타이틀은 이렇게 쓸게요. 수가탄 수요 가격 탄력성 결정 요인 이렇게 쓰겠어요. 이거 하고 이것도 매우 중요. 그다음에 공급의 가격 탄력성 결정 요인 공가탄 결정 요인 영향을 주는 요인이요. 자, 어떤 게 지금 탄력적인가 봐봐요. 어떤 제아의 가격이 10%가 상승했습니다. 상승. 그랬더니 공급량을 증가시킬 겁니다.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량이 증가하는 거죠. 무슨 법칙? 공급법칙. 가격이 올라가면 공급량이 증가한다. 공급법칙. 맞나요? 그렇지. 제가 여러분에 대한 기대치가 너무 큰가 봐. 그렇지. 자, 1번은 공급량을 증가시키는데요.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공급량을 5%만 증가시켜요. 1번은. 근데 2번은요. 공급량을 20%를 증가시켜요. 자, 여기 1번 탄력성이 몇이냐면 1번은 탄력성이 0.5가 돼요. 5%를 10% 나누면 그럼 0.5입니다. 탄력적, 비탄력적? 비탄력적. 1보다 작잖아요. 그 비탄력적이라고 그래요. 자, 2번 가봐요. 2번은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20%를 몇 퍼센트로? 10%로 나눈 거라고. 그러면 탄력성 몇이요? 2입니다. 1번은 비탄력적, 2번은 탄력적. 공급 곡선의 형태 어디가 더 완만? 2번이 완만. 탄완민. 수요하고 공급 똑같아. 탄완민은 탄력적이야. 2번이 탄력적이야. 그러면 수요 곡선은 공급 곡선은 완만. 귤기는 작다. 1번하고 2번 중에서 1번 공급자하고 2번 공급자 중에서 가격에 대해서 민감한 사람은 2번 2번 탄완민. 여기가 지금 탄완민이야. 되셨나요? 그래요. 그러면 가격이 10% 상승할 때 1번보다는 2번이 더 탄력적이죠. 자, 그럼 1번은 왜 이렇게 5%밖에 증가 못 시켰냐면 이런 경우야. 가격이 올라갔어요. 그럼 공급자는 공급량을 증가시키고 싶어요. 그런데 생산 요소를 구할 수가 없대요. 자, 해운대구의 아파트 가격이 5%가 올라갔어요. 10%가 올라갔어요. 근데 아파트 건설업자들은 아파트를 공급하고 싶어요. 근데 아파트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생산 요소가 택지가 있어야 되고 건축 자재가 있어야 되고 건설 노동자들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게 품귀 현상이래요. 구할 수가 없대요. 그럼 공급량을 증가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겨우 5%만 증가시켰어요. 그런데 2번은 택지 남아돈대요, 해운대구에. 건설 노동자들 집에서 놀고 있대요. 건축 자재는 매우 싸대요. 그럼 공급량을 많이 증가시킬 수 있죠. 그러네. 그럼 이렇게 되네. 가격이 상승할 때 생산 요소의 구입이 용이하면 많이 증가시킬 수 있다. 그러면 탄력적으로 된다. 되셨나요? 그렇지. 가격이 상승할 때 생산 요소의 구입이 용이하지 않고 곤란하다면 그러면 공급량을 크게 증가시킬 수 없다. 그러면 탄력적이다, 비탄력적이다. 비탄력적. 그렇게 하는 거야, 그렇게. 외우는 게 아니라. 그러면 정리해 볼게요. 생산 요소의 구입이 용이하면 공급량을 크게 증가시킬 수 있다. 맞죠? 그럼 탄력적이다, 비탄력적이다. 탄력적이다 했어요. 그러면 생산 요소의 구입이 용이하다? 아, 탄력적. 생산 요소의 구입이 용이하지 않다? 비탄력적. 이렇게 하는 거라고. 되셨나요? 그러면 똑같은 논리로 한 번 더 해볼게요. 자, 생산 요소 구입은 용이해요. 생산 요소의 구입은 용이합니다. 그런데 생산 요소의 가격이 막 상승해버려요. 생산 요소의 구입은 생산 요소를 많이 널려 있는데 그런데 생산 요소의 가격이 막 상승하면 생산 요소의 구입이 용이하지 않게 돼버려요. 그러면 탄력적, 비탄력적? 비탄력적이야. 지금 이해됩니까? 그래, 그럼 두 가지 더 배웠죠, 지금. 공급의 가격 탄력성 결정 요인에서 중요한 거 두 가지 배웠습니다. 하나는 생산 요소의 구입이 용이하면 탄력적. 생산 요소의 가격이 서서히 상승해 준다면 그러면 상대적으로 탄력적. 생산 요소의 가격이 급등해버려요. 급등해버리면 공급량을 크게 증가시킬 수 없죠. 그럼 탄력적, 비탄력적? 비탄력적 된다고. 이걸 외워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외우고 싶으면 외워. 외우고 싶으면 외워야지 뭐. 그거라도 마음대로 해야지. 응? 그렇지? 이건 외우는 게 아니에요. 이해를 하셔야 돼, 이해를. 자, 하나만 더 해볼게요. 자, 수요 가격 탄력성 결정 요인하고 공급의 가격 탄력성 결정 요인은 한 10개 정도 되는데요. 4개는 똑같아요. 4개는. 그러니까 4개는 똑같다고. 오케이? 그게 시험에 자주 나와요. 자, 어떤 재화가, 어떤 물건이 용도가 매우 다양하대요.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는 소리예요. 여러 가지 용도로. 그래요? 그러면 그 재화의 가격이 올라가요. 그 재화의 가격이 올라가면 여러 용도로 공급될 거야. 맞잖아요? 자, 가격이 올라가면 공급량이 증가하잖아요. 근데 용도가 매우 다양하면 여러 용도로 많이 만들어낸다, 그래요. 가격이 올라가면 공급자들이. 그러면 용도가 다양하면 공급량을 크게 변화시킬 수 있지. 그러면 탄력적, 비탄력적? 탄력적 된다. 그게 1번이라고. 자, 이게 공급량 결정 요인, 공급의 가격 탄력성 결정 요인에서 1번, 재화의 용도가 다양하고, 용도는 다양한데, 용도는 다양하다. 그 다음에요, 용도 전환이 용이에요. 용도 전환이. 다른 용도로 막 바꿀 수 있어요. 그러면 공급도 많이 증가시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용도가 다양하고 용도 전환이 용이하면 공급량을 크게 변화시킬 수 있어요. 그러면 탄력적, 비탄력적? 탄력적 되는 거야. 그렇죠? 제가 수요 가격 탄력성 결정 요인하고 공급의 가격 탄력성 결정 요인 몇 개가 똑같다고 그랬어요? 4개. 4개가 똑같으면 그러면 똑같은 것을 1번부터 4번까지 쓰겠죠. 느낌상. 그래요? 그러면 여기도 1번이 뭘까? 이거야, 이거. 용도가 다양하고 용도 전환이 용이할수록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해버려요. 자, 봐요. 어떤 재화의 가격이 떨어져요. 가격이 떨어지면 수요량을 증가시키는 거야. 그런데 용도가 하나밖에 없으면 그 용도에서만 수요량이 증가해요. 근데 용도가 여러 개면 여러 용도로 수요량이 증가한다는 소리예요. 그럼 수요량 변화가 크죠? 그럼 탄력적, 비탄력적? 탄력적. 공급은 되는데 또 수요가 안 된다. 봐요. 여기 수요 가격 탄력성 결정요인에서는 가격이 떨어질 때 수요량을 크게 증가시키면 그게 탄력적이라고. 되셨나요? 근데 어떤 재화의 용도가 딱 하나밖에 없대요. 그러면 가격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그 용도로만 사용하는 거야. 그런데 어떤 재화의 용도가 매우 다양하면 가격이 떨어지면 여러 용도에서 수요량을 증가시켜버려요. 그러면 수요량 변화가 크죠? 그럼 탄력적, 비탄력적? 탄력적. 따라서 수요 탄력성 결정요인, 수요 가격 탄력성 결정요인도 1번이 용도가 다양하고 용도 전환이 용이 할수록 이게 탄력적이야. 1번, 똑같네, 1번은. 자, 여기 옵니다. 공급의 탄력성 결정이 2번 갑니다.
번. 자, 어떤 물건의 가격이 올라갔어요. 어떤 물건의 가격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가격이 올라갔는데, 그러면 공급량을 증가시킬 거란 말이에요. 증가시키는데 한 달 동안 봐봤어요. 한 달 동안 공급량 증가시키는 것하고 1년 동안 공급량 증가시키는 것하고. 그럼 한 달 동안의 공급량은 10개밖에 증가 못 시켜요. 근데 1년 동안은 20개, 30개를 증가시킬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떤 제약의 가격이 올라갔을 때 이 탄력성 측정 기간이라고 해요. 측정 기간. 탄력성을 계산해 본 기간. 그러니까 측정 기간이요. 탄력성 측정 기간이 장기하고 단기로 나눠져요. 위에를 단기라고 합시다. 단기. 단기는 한 달 동안, 장기는 1년 동안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단기는 한 달 동안만 공급량 변화를 보는 거고 장기는 1년 동안의 공급량 변화를 봐요. 그럼 느낌상 어디가 공급량 변화가 더 커요? 장기. 매우 중요. 그래서 측정 기간이 단기면 상대적으로 비탄력적. 매우 중요. 막 중요하다고 해야지 눈을 크게 뜬 것 같아. 그렇죠? 장기는요. 탄력. 사실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거. 장기는 뭐요? 탄력적. 단기는 비탄력적. 장기 탄력적. 단기 비탄력. 장탄이야, 장탄. 긴 한숨. 장탄. 긴 한숨. 매우 중요. 그럼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왔습니다. 단기 공급 곡선보다 장기 공급 곡선이 더 탄력적이다. 맞지? 매우 빈번하게 출제해요. 공급에서는 그게 매우 빈번하게 출제. 장기가 더 탄력적, 단기는 비탄력적. 단기는 비탄력적, 장기는 탄력적. 그것을 응용시키면 단기 공급 곡선보다 장기 공급 곡선이 탄력적. 되셨습니까? 그렇지.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3번으로 와요. 3번. 3번은 제가 증명하지 않을 거예요. 그냥 3번은 써만 두는 거예요. A라는 기업의 공급 곡선, B라는 기업의 공급 곡선, C라는 기업의 공급 곡선이 있어요. 그러면 A, B, C는 다 개별 기업입니다. 그러면 A의 공급 곡선은 개별 공급, B의 공급도 개별 공급, C의 공급도 개별 공급이라고 해요. 그러면 공급자가 A, B, C만 있어요. 이걸 다 합쳤습니다. 그래서 무슨 공급? 시장 공급. 시장 공급. 제가 수요를 이야기할 때 이렇게 했죠. 여러분의 수요가 있고 저의 수요가 있다. 개별 수요다. 여러분의 수요곡선 개별 수요곡선, 나의 수요곡선 개별 수요곡선, 우리 전부의 수요곡선 시장 수요곡선, 공급도 똑같아요. 똑같아? 그러면 어떤 자의 가격이 올라가요. 그럼 우리가 지금 공급자입니다. 어떤 자의 가격이 올라가면 우리가 공급자인데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공급량이 증가하는 거라고 우리 전체의 공급량이 증가하는 거. 전체 공급량이 더 증가가 크겠죠. 그러면 여기다 이렇게 쓸 수 있어. 공급곡선은 개별 공급곡선과 시장 공급곡선이 있는데 개별과 시장이 있는데 여러분들 하나 한 분이 개별. 전부 다 합쳤다. 시장이라고. 그러면 시장이 변화가 커요? 개별이 커요? 시장이 크지.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개별은 개별 공급, 시장 공급이 있어요. 개별 공급 곡선, 시장 공급 곡선 그래요. 개별 공급 곡선이 상대적으로 뭐예요? 비탄력적이에요. 그렇죠? 시장 공급 곡선이 뭐예요? 탄력적입니다. 매우 중요. 2번에서는 장기 공급 곡선이 단기 공급 곡선보다 탄력적. 2번도 써드릴까? 근데 이렇게 묶으면 장기 공급 곡선이 탄력적이다. 탄력적이면 뭐하다? 완만하다. 자, 여기 봅시다. 이번에는 2번하고 3번 한번 묶어볼게요. 2번하고 3번. 장기 공급곡선이 탄력적이다. 장. 그 다음에 3번은 이렇게 할 수 있죠. 시장 공급곡선이 탄력적이다. 완만하다. 맞나요? 그래요. 그래서 장시하지 말고 시장 그랬어요. 시장. 두 개를 묶어서 여러분 기억하는 방법. 반드시 기억할 거. 시장은 탄력적이다, 비탄력적이다.
탄력적. 시장은 탄력적이라고 기억할 거. 시장은 탄력적이다. 시장은 탄력적이다 기억했는데 C가 또 뭔지 몰라. C는 뭐예요? 시장 공급성. 장은요? 장기 공급성. 되셨습니까? 예. 시장은 뭐 한다고? 탄력적이다. 시장은 뭐예요? 탄력적이다. 그 다음 하나만 더 합니다. 부동산 공급은 다른 자의 공급에 비해서 정부의 규제가 엄청나게 심해요. 부동산 공급은. 그러면 정부의 공법상 규제가 굉장히 강화됐답니다. 정부의 공법상 규제가 강화되면 공급량을 크게 증가시킬 수 있다 없다? 없죠. 그러면 공법상 규제가 완화될수록 공급량을 크게 증가시킬 수 있다. 그럼 완화될수록 탄력적, 규제가 강화될수록 비탄력적. 그러네. 정부의 규제, 정부 공적 규제, 규제가 완화됐다. 완화됐다. 그러면 탄력적. 규제가 강화됐다. 그럼 뭐요? 비탄력적. 됐습니다. 자, 그러면 쓰시고 여기 1번부터 4번은 수요로 그대로 옮겨옵니다. 그대로 옮긴 겁니다. 그래요? 그럼 여기다 뭐라고 쓸까? 2, 3, 4 뭐라고 쓸까요? 저는 우동 이렇게 할 것 같아. 우동. 우추하고 동일하다. 됐나요? 그래요. 자, 됐습니다. 10분 쉬었다가 여기서부터 다시 합니다. 10분 쉬었다가 자, 10분 쉬었다 합니다.